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 후기의 현실을 보시면은 탄간오리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막 쥐어 짜내서 어떻게든 백성의 것들을 뺏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탄간오리들이 이게 보시면은 높은 사람들이 탄간오리이기도 하지만 지방 관리들이 탄간오리들이 많았어요. 백성의 것을 직접 뺏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방 관리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구급 공무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직접 백성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더 뺏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탄간오리들이, 이 지방 관리들이 이렇게 백성의 것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주면서 아부하는 거죠. 잘 봐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탐진촌묘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일단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작품은 누가 썼냐면 정약용이라고 하시는 분이 썼습니다.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학자잖아요. 중농학파. 중농주의, 그러니까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이 정약용이가 유배를 좀 많이 다녔는데 이 시도 유배지에서 쓴 시예요. 보통 이제 탐진촌묘라고 하는 작품을 배우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내용도 좀 비슷하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 버렸어요. 묘전세금 도척이 상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새로 짜낸 무명입니다. 열심히 이제 농민들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무명인 거죠. 무명은 하얀색 천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하얗죠. 하얗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게 이렇게 그 짜냈는데 이방줄돈이라고 누가 뺏어갑니까? 황두가 뺏어가네요. 그러면 황두도 그렇고 이방도 그렇고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탄간오리죠, 탄간오리. 우리 뇌물을 먹는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 황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관리예요. 이 지방관리가 이 무명을 뺏어가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방한테 주는 겁니다. 자기 잘 봐달라고. 그죠?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누전세금 도척이 상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순이 서울로 떠난다고. 이거를 두 개를 바꿔보세요. 이거 지금 도치법을 쓴 거거든요.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누전세금 도척이 상화같이 급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곡선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둔 배예요. 이 배가 지금 서울로 빨리 떠나니까 너네 빨리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전 세금이에요. 그럼 이 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세금 매기는 그 토지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토지 대장이 없는 토지를 얘기해요. 농토 중에서 토지대장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독촉을 하는 거죠. 원래는 매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대장에도 없는 데인데 그거를 세금을 매길 그런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황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면서 세곡선이 빨리 떠난다, 뭐 이제 누전세금 빨리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황같이
급하게 돈을 뺏어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화자가 이 탄간오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한시거든요. 그래서 기승 전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그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의 그 무명이 되게 아름답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방줄돈이라고 항도가 뺏어가는 상황, 이 탄간오리가 뺏어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전세금 도척이 상황같이 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죠? 이제 그 탄간오리들이 이거를 도촉하고 있는 이것도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곡선이 떠난다고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승전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화자 있죠? 이 화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이다. 아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약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그죠? 탄간오리들이 자, 이렇게 백성의 것을 횡포하는 탄간오리들이 횡포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탄간오리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탄간오리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구나. 비판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사리화도 봅시다. 자, 이 사리화는 여기 정확하게 이 사리화 뜻을 정확하게는 모른대요. 그런데 이게 추측을 한번 해보시면 그 사자가 그 목이 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리는 근심하다. 화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시도록 근심해서 얻은 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목이 시도록 이렇게 근심해서 얻은 꽃은 바로 곡식이죠. 곡식. 예, 곡식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이 시는 이재현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한 시입니다. 그래서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맺는데 밭에 벼하고 기장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참새 있죠. 자, 참새가 우리가 실제로도 보시면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참새가 와서 이 막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참새가 탄간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간오리. 1년 농사를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승을 함께 해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승을 함께 보시면은 이제 백성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예, 백성의 처지는 고려하지도 않고 지금 이제 탄간오리가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 상황. 그래서 늙은 호라비는 바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백성들이죠. 특히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밭에 벼하고 기장, 이 벼하고 기장이 아까 그 위에서 같은 게 뭘까요? 열심히 짜낸 무명이랑 같은 거죠. 이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다 없애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결도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을 합쳐가지고 이 백성들의 것을 다 이제 앗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화자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이것도 작가라고 봐도 됩니다. 어떤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재현이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탄간오리들이 꽥꽥거리는 오리가 생각나네요. 자, 탄간오리들이 백성의 어떤 그것을 행포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탄간오리들이 제가 위에 뭐라고 썼나요? 탄간오리들이 백성의 것을 뺏고 있는 행포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주제는 그래서 뭡니까? 자, 탄간오리들의 행포를 고발하고 있죠.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두 개의 한 시를 통해 가지고 주제도 똑같은 시예요. 이 두 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탄간오리들의 못된 행태를 좀 봤는데요. 그리고 이 사리와는 원래는 그 고려시대 민요였대요. 그래서 그 민요를 이 이재현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시로 다시 이게 쓰신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민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 농민들의 삶의 건강함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번. 가혹한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은 삶을 포기하고 있다. 3번.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번. 화자는 운명에 순응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5번.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잠깐 시간 드릴까요? 몇 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 화자가. 이 탄간오리들,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못살게 굴다니! 라고 하면서 지금 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시를 두 작품을 봤는데요.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도 한번 한 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갈래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좋겠죠? 감사하고요. 또 제가 좋은 콘텐츠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볼게요. 아직은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방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